지난 시간에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인구 통계학적, 지적, 그다음에 관심사 기준으로 광고를 갖다가 한번 쭉 진행하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오늘은 맞춤 타겟이라는 걸 통해서 광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광고 관리자 안에서 미리 이 맞춤 타겟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후에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타겟 만드는 것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듯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때, 그리고 그 광고들을 관리할 때는 광고 관리자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파란색 바 긴 이렇게 끝에 가시면 거꾸로 된 삼각형 누르시고, 지난번에 우리 광고 만들 때는 광고 만들기라는 걸 선택해서 광고를 만들었죠. 오늘은 광고에 필요한 맞춤 타겟을 미리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관리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갑니다. 광고 관리 탭으로 들어가면 아마 대부분 혼자서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광고 계정이 하나만 나올 거고요. 저는 좀 이렇게 다른 분들 것도 같이 보다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한번 계정이 하나 있어요. 광고 계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춤 타겟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맞춤 타겟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면 지금 보이시는 게 기존에 했던 어떤 광고들에 대한 기본 개요부터 해가지고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를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왼쪽 상단에 가시면 광고 관리자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광고 관리자를 누르셔서 새롭게 뜨는 창 하단에 보면 모든 도구라는 게 있고요. 모든 도구를 클릭하시면 광고 관리자의 메뉴들이 오른쪽으로 펼쳐지면서 많이 나타납니다.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맞춤 타겟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특히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산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아래 보면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맞춤 타겟 혹은 지난 시간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이 페이스북 광고를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타겟이 있으면 다음에 그 타겟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설정한 타겟들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저장한 타겟들도 지금 보이시는 자산 타겟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큰 탭은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다가 타겟을 여러 종류의 타겟을 우리가 써놓고 넣어놓고요, 만들어 넣어놓고 나중에 광고할 때마다 이번 광고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매칭시킨 그분들과 고객들과 소비자들과 그 다음에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와서 방문했던 사람들, 지난 1년 동안 방문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우리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두 개의 타겟을 꺼내서 나중에 광고를 집행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타겟이라는 곳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입니다.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한마디로 창고다. 내가 광고나 혹은 마케팅을 위해서 넣어놨던 이미지 또 이 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카탈로그 우리 DA 쪽이나 이쪽 광고할 때 내가 만들어 놓았다면 그 카탈로그도 이 안에 있고요. 비즈니스 위치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도 위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면 그 매장의 우리 비즈니스 위치들, 즉 주소지들, 그 포인트들을 갖다 다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전국에 있는 20개 프랜차이즈의 홍보를 마케팅을 좀 대신해 주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이미지 카탈로그 비즈니스 위치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실 일도 없고요. 들어갈 일도 없고 오늘은 타겟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산 탭에 타겟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저장된 타겟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맞춤 타겟이라는 게 있네요. 네,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안에 타겟이라는 창고를 열었더니 타겟이라는 캐비넷을 열었더니 거기에 제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 경기맘 이메일 DB 36,000명에 대한 어떤
파일이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8,400명 정도의 파일, 타겟 파일. 또 밑에 보니까 타겟 145677이라는 것도 제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것 또한 맞춤 타겟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객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타겟이 네, 이 타겟 캐비넷 안에 들어있네요. 이건 규모가 작아서 1000명 미만, 1000명 미만인 경우엔 몇 명이라고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1000명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타겟이 기존에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겟을 한번 저장해 보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저장하셨던 타겟이 있다라고 하면 유형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그 타겟의 유형에서 현재 제 거는 두 개만 보이죠. 맞춤 타겟과 맞춤 타겟. 거기에 저장하셨다면 저장된 타겟이라고 또 보일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미리 한번 타겟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맞춤 타겟을 만들어 봅니다. 왼쪽에 보시면 타겟 만들기라는 파란색 버튼이 보입니다.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맞춤 타겟, 유사 타겟, 그리고 저장된 타겟 이렇게 세 개의 폴더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오늘 맞춤 타겟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춤 타겟 클릭하면 볼게요. 어떤 것들을 맞춤 타겟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 볼게요. 타겟을 만들 방법을 선택하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고객 파일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페북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페북은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페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요.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나에게 전화번호 혹은 페북 계정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1000명의 내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넣으면 페북이 그 1000명의 고객 전화번호를 가지고 일일이 매칭 작업을 해요. 아, 이 1000명 중에서 내가 매칭 작업이라는 걸 해보니까 950명 정도가 실제 네가 준 데이터로 페북을 사용하고 있고 50명 정도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약 950명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걸 타겟으로 저장해 놓게. 나중에 네가 필요하면 이 950명의 타겟을 뽑아서 우리 광고 타겟으로 활용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에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광고 타겟은 나와, 즉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나를 알고 있거나 내 상품, 내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관심사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만약 고객이나 소비자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왜 내가 그 전화번호를 갖게 되었죠? 그 고객분들이 나에게 어떤 전화번호를 주었거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정보를 준 것이 되겠죠. 즉 나와 한 번이라도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저에게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의 전화번호 이거 리스트를 넣어서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그분들은 제가 광고에다가 친절한 성수 씨가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광고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 이분 강의 작년에 들은 적 있는데. 그렇죠. 즉 인지와 행동이 된 어떠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효율성 면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뛰어난 효율을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이 고객 파일에 의한 타겟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웹사이트 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24 고도물 혹은 윅스, 워드프레스, 즉 독립 형태, 즉 임대 형태지만 내가 자체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들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놨을 때 그 페이지 안에다가 픽셀이라고 하는 걸 심어 놓습니다. 페이스북 픽셀을 갖다가 심어 놓으면 누군가가 내 홈페이지에다 왔다 갔을 때 우리 보통 우리 홈페이지 왔다 간 사람이 회원가입을 안 하거나 내가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면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죠. 하지만 픽셀을 심어 놨을 때는 내 홈페이지에 와서 내용만 훑어보고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내 홈페이지를 떠난 고객들을 추적을 해서 그분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3,5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800명이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2,800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세요라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뭐 검색을 해서 들어왔던 다른 루트로 통해서 들어왔던 들어와서 무언가를 보셨다고 하는 건 그쵸.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보셨기 때문에 인지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쇼핑몰 같은 경우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A라는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을 보고 어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아직 뭐 구매 안 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둬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것도 페이스북 픽셀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웹사이트에다가 코딩을 해서 설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쇼핑몰 하시는 분들 혹은 자체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있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블로그 혹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 옛날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웹사이트 트래픽이 설치가 안 된다는 점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간혹 설치가 가능하다라고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주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이 있는데 유효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또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알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앱 활동. 앱은 이제 우리가 뭐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앱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치를 유도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앱이나 어떤 게임들을 갖다가 직접 활용들을 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싶다. 우리 앱을 갖다 설치하고 예를 들면 뭐 얼마 기간 동안 어떠어떠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 앱에 관련된 홍보를 좀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할 때 할 수 있는 그 타겟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앱 활동.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최근에 새로 생겼던 부분이긴 한데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한국에서는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부분은 고객들의 리스트를 내가 따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맵 지도상에서 아직 한국의 지도가 명확하게 우리 페이스북 안에서 설정하는 각 지도의 어떤 주소 매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닥 효율적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혹은 사용에 따른 효용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네 번째 있는 이 참여라는 거를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이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혹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내 페이스북에 연동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내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어떤 컨텐츠를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보게 되거나 즉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떠어떠한 컨텐츠들을 보았던 거기에 좋아요 댓글 등을 참여를 했던 내 인스타그램 계정 안에서 또 우리 프로필에 들어와 봤던 이런 참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쭉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객은 구독자는 1,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분들 지난 365일 동안을 뽑았더니 약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성향은 강하되 그 컨텐츠가 담겨 있는 그 페이지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 구독은 좀 꺼리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구독자는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혹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내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 아주 꽤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독자 내가 만약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좀 된다 시간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참여에 대한 것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여 안에는 동영상과 관련된 우리가 데이터들도 뽑을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우선 고객 파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고객 파일을 누르시고요. 그럼 맞춤 타겟 만들기에서 고객 파일을 업로드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체 파일로부터 고객을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즉,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업로드 해보세요 라는 뜻이고요. 밑에 뭐 메일침프나 유사타겟 성과를 높이기 위한 LTV는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메일침프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대량 메일을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자체 고객 파일을 통해서 마침타겟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파일로부터 고객을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복사해 붙여넣기 클릭. 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고 고객 데이터를 준비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식별자가 어떤 것들이냐, 이메일이거나 혹은 전화번호거나 모바일 광고주의 아이디거나 페이스북 앱 사용자의 아이디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사용자의 아이디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 데이터 파일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전화번호나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번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전화번호 파일.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자,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이러한 전화번호 파일은 반드시 앞에 국가번호 82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 거 보이시죠? 010-2006번에 1500번이 아니라 앞에 국가번호 82를 다 붙여서 어떻게 그냥 A 1열에다가 이게 전화번호입니다 라고도 안 써놓으셔도 돼요. A 1열에다 그 전화번호를 쭉 넣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를 가진 게 1000개라고 하면 1000개에다가 8이라는 국가번호를 붙이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 부분은 네, 제 거 유튜브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010 얼마 얼마에 얼마 얼마에다가 국가번호 82를 일괄적으로 붙이는 함수를 갖다가 지정해 놓은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화번호 파일로 된 고객 파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메일로 된 고객 파일. 근데 이메일로 된 고객 파일도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A1열에다가 A열에다가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넣고 저장할 때만 네, CSV라는 걸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하냐면요. 바탕화면에 있던 제가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파일을 CSV로 저장해 놓은 그 파일을 갖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보이세요? 8월 21일 서울 데이터베이스 강의 참가자 .csv라는 파일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 타겟 이름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타겟 이름은 방금 올렸던 파일명과 똑같은 타겟 이름으로 돼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강의 참가자라고만 바꿀게요. 이렇게. 오늘 날짜 적고 03 2018 0328 그래서 강의 참가자. 왜냐면 나중에 이 타겟이 무슨 타겟이었나 또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좀 이렇게 알기 쉽게만 써주시면 돼요. 자, 타겟 이름을 넣고 다음을 누르면요. 지금부터 페북은 내가 올린 데이터가 어떤 건지 지가 매핑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네가 방금 올린 파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전화번호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있죠? 이메일이구나. 아, 네가 올린 파일이 생년월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가 올린 게 전화번호구나. 일단 매칭이 됐고요. 두 번째, 11개가 매칭되어 업로드 됩니다. 뭐? 전화번호가 매칭되었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업로드 및 파일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파일에 아직 매핑되지 않은 식별자가 한 개 있는 것 같아요. 일치율을 개선하려면 데이터 매핑을 완료하세요. 이런 게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뜨는 이유는 아까 A1열에다가 넣었던 엑셀 파일 중에 어떤 하나가 에러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 전체가 에러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대로 올리셔도 돼요. 저는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업로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겟 데이터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오류 항목을 확인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346개 행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346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 다 업로드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유사 타겟을 만들 수도 있는데 유사 타겟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요. 346개의 전화번호가 일단 업로드 됐기 때문에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광고 관리자 상에서 자산 안에 타겟 안에 지금 하나의 타겟이 새로 생겼어요. 그쵸? 2018-0328 강의 참가자 맞춤 타겟이고, 분명히 타겟을 아까 360 몇 개의 타겟을 갖다 업로드 했는데 업로드 하자마자 어떠한 화면이 나타나냐면 타겟 업데이트 중이라고만 나와요. 즉 그 300명의 데이터를 갖다가 얘가 한 명 한 명씩 잡아서 실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페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그 매핑하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중에 몇 명이 한번 나왔나 볼게요. 또 하나 타겟을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메일로 하는 겁니다. 타겟에서 맞춤 타겟 누르고, 내가 가진 이메일 고객 파일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고객 파일 누르고, 자체 파일 누르고, 파일 업로드를 하되 아까 했던 이메일 DB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메일 DB가 열렸죠. 저는 이메일 DB에다가 타겟 이름에 2018-0328 나중에 이해하기 쉽게 이메일 DB라고 이름을 저장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페북이 네가 올린 파일이 이메일로 된 파일이구나 라고 이제 매핑을 시작을 합니다. 업로드 및 만들기를 누르면 제가 올렸던 방금 이메일이 있는 전화번호를 다 땡겨요. 몇 개가 있나 봤더니 4923개의 이메일이 들어있대요. 네, 4923개 100% 전부 매칭이 됐고요. 이 메일 가지고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타겟 업데이트 중 4,000 몇백 명의 그 이메일 DB를 가지고, 즉 그 이메일을 우리 페이스북 계정 안에다가 본인의 이메일로 넣어놓은 사람이 몇 명인지 하나씩 찾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일단 1차적인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타겟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 픽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웹사이트 트래픽을 생성하는 경우는 픽셀이 또 설치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픽셀 설치라는 부분부터 해서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밑에 있는 참여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참여 똑같습니다. 아까는 내가 가진 고객 파일들을 통해서 그 고객들의 페북 계정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는 타겟을 만들어서 세팅을 하는 거고요. 맨 밑에 참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눌러볼게요. 참여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사용하여 타겟을 만들겠습니까? 즉 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을 뽑아서 타겟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 잠재 고객용 양식. 자, 잠재 고객용 양식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즉 고객들의 이메일이나 DB나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추출해내는, 고객들에게 그 부분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잠재 고객용 양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중에 광고도 잠재 고객용 양식에 의한 우리 그 캠페인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재무설계 상담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이걸 누르셔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잠재 고객용 양식이 있었다고 하고 그걸 광고로 나갔다고 볼게요. 누군가가 그 잠재 고객용 양식을 딱 그 광고를 보고 그래? 나는 재무설계 나도 한 번쯤 받아봤으면 좋겠어 무료라고 하니까 라고 광고를 딱 클릭했어요. 광고를 딱 클릭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잠재 고객용 양식에 의한 그 양식이 쭉 나오면서 본인의 이름과 혹은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 그 양식이 딱 보여요. 그리고 제출을 하려고 하니까 좀 깨림칙해요. 그래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자, 잠재 고객용 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뽑는 것 중에서 효율적인 부분은 이미 잠재 고객용 양식에 의해서 내가 고객의 전화번호나 데이터, 이메일 주소를 받았으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다이렉트 컨택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앞에 있던 방금 했던 이 타겟 앞에 있던 전화번호 타겟을 통해서 광고를 하든가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잠재 고객 양식을 열기만 하고 제출 안 하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어요. 관심 있어서 들어왔는데 제출까지 안 하신 분들, 그분들만 따로 뽑을 수 있는 게 잠재 고객 양식에 의해서 뽑는 방법의 유효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캔버스. 자, 캔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준 어떠한 캔버스를 열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타겟을 뽑는 것. 네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는
내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독자가 아닙니다. 내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와서 방문했던 사람,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와서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았던 했던 사람, 이 사람들만 뽑을 수 있는 게 지금 보이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참여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프로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페북과 연동시켜 놓은 그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프로필을 누군가가 와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리스트를 뽑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라고 하는 건 우리 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다 보면 이벤트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모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만 뽑아주세요. 라고 할 때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좋은 거라는 건 없고요. 시간이 되실 때 전부 다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네, 동영상을 받고 물론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던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내 페이스북 페이지를 지난 365일 동안 방문한 사람과 그쵸,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본 사람이 1000명이었고 내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1000명이었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한 500명 있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그 중복된 타겟들은 빼고 자기들이 페북에서 그 나머지 인원들, 즉 중복 인원을 두 번은 2라는 숫자로 잡지 않고 1이라는 숫자로 잡아서 1500명의 광고가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겟과 타겟들 사이에 중복이 된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어떤 거 해볼 거냐면 동영상이라는 것과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동영상을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맞춤 타겟 만들기 참여 콘텐츠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즉 눌러보시면 내 동영상을 3초 이상 조회한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동영상을 10초 이상 조회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세 번째, 내 동영상을 25% 정도 본 사람, 50% 정도 본 사람, 70% 본 사람, 95% 정도 본 사람.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유형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내가 올려놓은 영상이 길이가 조금 긴 영상들이 많다. 보통 15초 이상이 되는 영상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3초보다는 10초 이상 조회한 사람이 사실은 더 유효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초라는 시간은 정말 짧거든요. 내가 페북을 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어떤 영상이 나와서 뭐지? 별거 아니구나. 이 사이가 벌써 3초가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 타겟이 없다라고 하면 3초 이상 조회한 사람을 뽑아도 좋겠지만 오히려 10초 이상 봤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페북 할 때 스마트폰으로 되게 빨리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린 어떤 영상, 그게 광고를 통해서 올려졌던 아니면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공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봤던 그걸 10초 이상 봤다라는 건 첫 번째,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겠고요. 두 번째, 10초 이상 봤기 때문에 그분의 머릿속에는 내 상품, 내 브랜드, 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인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내 동영상을 10초 이상 조회한 사람을 클릭해보면 밑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 동영상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동영상 선택을 클릭을 하면 자, 네가 올려놨던 어떤 페이지에 올려놨던 동영상들을 가지고 할 건가요? 라고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누르시면 내가 해놨던 비즈니스 프로필,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프로필, 인스타그램 연동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던 그 동영상 볼게요. 있을라네?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을 뽑을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내가 가진 어떤 페이지들, 자, 이 페이지에서 동영상을 10초 이상 본 사람을 뽑을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옵니다. 이렇게 친절한 성수씨라고 하는 페이지에 올려놨던 그동안 올려놨던 모든 동영상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때 흔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언타이틀드 비디오 해갖고 제가 맨날 제 거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습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2월 4일날 어떤 영상을 올려놨더니 조회수가 2라는 조회수가 나왔고 6이라는 조회수가 나왔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1000이 넘는 조회수들도 있어요. 그쵸? 이 조회수들이 딱 보니까 영상이 이거밖에 없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상단에 여기 보시면 페이지 1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화살표들이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그쵸? 예전에 올려놨던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영상, 아주 오래전부터 올렸던 영상들을 다 우리가 살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내가 옛날에 올려놨던 어떤 영상인데, 요거 페이스북 관련된 영상이네. 강의 관련된 거. 요번에 하려고 하는 광고가 페이스북 강의 모집에 대한 광고니까, 내 거 페이스북 특강에 관련된 영상을 본 사람들, 그다음 페이스북 마케팅에 관련된 영상 본 사람, 이 영상 본 사람 다 포함시켜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는, 요거 본 사람,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이 영상을 본 사람도 포함시켜 주시고요. 네 번째 페이지 넘어가고 다섯 번째 페이지는 이 영상 본 사람까지 해서 요 정도 영상 본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대부분 내 비즈니스 프로필, 즉 비즈니스나 브랜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유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안 올리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내 비즈니스와 상관이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냥 뭐 의미 없는 영상들도 가끔 올리잖아요.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늘리시려고. 그 경우에는 굳이 내가 올렸던 재밌는 유머 영상, 즐거웠던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내 비즈니스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인 분들은 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이러한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러이러한 동영상을 본 사람들과, 또 갈게요. 내 거 비즈니스 프로필에서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과, 또 볼게요. 내가 했던 캠페인 어떤 거 볼까요? A라는 캠페인, 영상으로 만든 캠페인이어야 됩니다. 어떤 영상으로 만든 어떤 캠페인을 갖다가 실제로 봤던 사람들과 뭐 이렇게 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까 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떤 영상을 본 사람과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프로필에 어떤 영상을 본 사람들을 다 합쳐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다시 읽어볼게요. 제 거 페이스북 페이지와 제 거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프로필에 있는 어떠어떠한 동영상들, 이런 동영상을 10초 이상 조회한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어떻게? 지난 365일,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시점 기점으로 365일이면 딱 1년이죠. 1년 전까지 저 영상들을 10초 이상 조회한 사람들을 모두 뽑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타겟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2018, 0328. 그리고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페북 관련된 거, 페북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보는 거, 페북 관련 영상 365일. 이렇게. 즉 이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이건 뭐냐면 3월 28일 날 생성한 타겟입니다. 지난 365일 동안 페이스북 관련된 영상을 제 페이지에서 본 사람들만 뽑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게 어려우시면 밑에 설명 추가에다가 설명을 좀 길게 넣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동영상을 10초 이상 지난 1년간 본 사람들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타겟 만들기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총 7개 정도의 동영상을 본 사람들을 뽑을 거고요 하면서 나옵니다.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 해가지고 지금 네가 방금 만든 그 동영상을 10초 이상 본 사람들로 광고를 만들래? 아니면 그 사람들과 유사 타겟의 타겟들을 만들래? 이런 게 나오는데요. 유사 타겟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대로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자, 볼게요. 지금도 나옵니다. 지난 365일 동안 페북 관련 제 페이지 영상을 본 사람들에 대한 타겟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생성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규모는 1000명 미만이죠. 아직 나타난 게 아닙니다. 네, 아직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타겟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완벽하게 될 때까지 커지고요. 이 생성 중 옆에 느낌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타겟을 대상으로 즉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지만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면 타겟 규모가 더 커집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명 미만이 실제 저 맞춤 타겟에서 저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혹은 실제 1000명 이상이 되는데 현재 생성 중인 것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실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오늘 어떤 거 했냐면요, 내가 가진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타겟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맞춤 타겟을 만들어 봤고, 내가 가진 이메일을 가지고 맞춤 타겟을 만들어 봤고, 내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어떤 동영상을 지난 1년 동안 본 사람들에 대한 타겟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타겟 만들기에서 맞춤 타겟에서 우리 고객 파일 해봤죠. 그 다음에 참여라는 부분에서 해봤죠. 참여에서 어떤 것? 동영상을 본 사람까지 했습니다. 요거까지 해볼게요.
자, 다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타겟 만들기에서 맞춤 타겟 누르시고 참여를 누르시면 동영상을 본 사람, 아까 이걸 했었죠. 이번엔 네 번째에 있는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어떠어떠한 참여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사람 혹은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자, 보통 하나 이상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좀 세팅이 나옵니다. 볼게요. 친절한 성수씨라는 페이지에서 내 페이지에 참여한 모든 사람 얼마 동안요? 최근 365일 동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되냐? 옆에 보겠습니다. 자, 회원님의 콘텐츠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타겟으로 나온다고 해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는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냥 들어와서 훑어만 보신 분들은 뭐 빠져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페이지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아닌 눌러보시면 내 페이지를 방문한 모든 사람. 그쵸? 내 페이지를 방문한 모든 사람. 이게 가장 큰 변수겠죠. 즉 어떠한 이유로든 광고를 보았거나 내가 올린 컨텐츠가 누군가에 의해서 공유돼 가지고서 그 컨텐츠를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페이지를 방문하게 됐던 이 모든 사람의 규모가 아까 있던 내 페이지에 어떤 광고나 게시물에 참여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대부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난 365일 동안 내 페이지를 방문한 모든 사람이라는 타겟만 딱 정해놓고 제가 밑에 타겟 이름을 또 쓰겠습니다. 2018 0328 페이지 방문자 모두 해놓고 어떻게 쓰면 될까요? 365일. 그럼 저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거는 2018년도 3월 28일자 기준으로 그 날짜 기준 지난 365일까지 내 페이지를 방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타겟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겟 이름을 정하고 타겟 만들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타겟들과 유사한 타겟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타겟으로 지금 바로 광고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맞춤 타겟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타겟을 뽑아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 놓으면 타겟이 전부 매칭돼서 올라오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타겟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광고할 때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자리에서 바로 타겟으로 광고를 만들다 보면 매핑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몇 명한테 광고가 도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겟은 따로 만들고 그 타겟이 매핑 작업이 끝나서 대략적인 인원이 정확하게 나온 이후에 광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맞춤 타겟이 형성되었습니다. 완료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린 오늘 맞춤 타겟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나에게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번호를 주어서 물건을 구입하신 고객이든 상담을 받았던 고객이든 그 고객들의 리스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그분들에게 재차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접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혹은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떤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을 갖다가 10초 이상 볼 정도로 관심이 많고 또 10초 이상 봤기 때문에 인지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타겟들에게, 그 소비자 타겟들에게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맞춤 타겟을 만들고, 또 하나는 내 페이지에 와서 어떤 이유로든 들어왔지만 구독하기를, 즉 좋아요를 눌러서 구독은 안 했지만 와가지고 내 컨텐츠를 보거나 혹은 좋아요 댓글을 눌렀거나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지난 1년간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 모든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맞춤 타겟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런 맞춤 타겟을 한번 생성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 홍보를 하시고요. 또 그분들의 아마 맞춤 타겟이 많으신 분들은 좋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천 명이다 라고 하면 2, 3천 명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2, 3천 명의 맞춤 타겟, 즉 나를 알고 있고 나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었고 한 그분들에게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어떤 영업이나 홍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심코 그분들이 했던 페이스북 안에서 이렇게 페북을 하다가 나 이거 아는 분인데, 나 이 상품 아는데, 이 서비스 아는데 라고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형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3,000명의 맞춤 타겟에게 10만 원의 광고를 쓴다라고 하면 한 사람당 볼 수 있는 광고의 빈도수 또한 높아질 거기 때문에요. 이 맞춤 타겟은 꽤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타 나머지 맞춤 타겟은 우리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형성을 해서 만들기로 해보고요. 영상 현재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타겟이 생성이 되어 있나. 새로 고침 F5번을 눌렀더니요. 아직 타겟이 업데이트 중이에요. 강의 참가자한 사람은 타겟이 나왔고요. 1000명 미만으로 제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본 사람 아까 일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1000명 미만. 1000명 미만은 타겟이 몇 명인지 나오진 않지만 일단 2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의 타겟들은 생성 중입니다. 나중에 타겟이 생성되면 초록색 버튼으로 사용 가능이라고 나오고요. 이 타겟들은 우리가 광고 관리자에서 나중에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러들여서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강의, 다음 강의가 우리가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하면서 맞춤 타겟을 끌어내서 그 타겟들에게 광고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